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퍼카 전통의 심장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슈퍼카 엔진의 포효를 지켜온 슈퍼카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 분석가가 뜻밖에도 한국으로 자동차 제조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비밀을 발견했기에 6개월 만에 세계를 놀라게 만든 슈퍼카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여정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비오 산토로이며 이탈리아 슈퍼카 회사의 전략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엔진의 포효 소리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볼로냐 근교의 작은 차고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름 저녁이면 저는 타이어 위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엔진을 조율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V12 엔진의 묵직한 울림과 신선한 엔진 오일 냄새, 그리고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시동을 걸 때 느껴지는 스릴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오토비전 엑스포를 위해 뉴욕으로 출장했습니다. 맨해튼 거리는 택시들이 빽빽하게 줄지어 있고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전시장 안은 반짝이고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의 거대한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메인홀에는 빨강, 노랑, 검정 슈퍼카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쳐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가슴을 펴고 그 사이를 걸어 다니며 이 세계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홀끝 무렵 작은 부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죠. 저는 싸구려 세단이나 지루한 가족용 차량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날렵한 전기차 모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ON이라는 차와 코나 N이라는 이름의 모델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관람객들이 디지털 계기판과 충전 포트를 가리키며 몰려 있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저를 가까이 오라며 헬멧 모양의 헤드폰을 건넸습니다. 엔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전기차는 제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헤드폰을 들어 올린 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성된 포효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깊고 강력하며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소리는 차량의 실제 기어 변속음, 배기구 팝, 그리고 부드러운 공회전까지 모두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장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렘이 일었지만 곧바로 억누르고 말았습니다. 영리한 속임수일 뿐이야. 라고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을 달리는 장면이나 전기 토크로 바퀴를 살짝 미끄러뜨리며 스릴을 선사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역할은 순수한 엔진과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든 금속 부품, 그리고 전선에 가로막히지 않은 포효하는 힘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기 모터도 그 느낌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포효 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언덕 마을이 그려진 엽서들 다음. 발표용 스케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메모를 살펴봐도 눈을 감을 때마다 그 합성된 엔진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낮은 울림이 고조되어 심장 고동이 요동치는 포효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사운드 디자인의 속임수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에 몰래 전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명이 아직 은은할 때였고 다른 부스 직원들은 설치 작업에 분주했습니다. 저는 곧장 현대 부스로 향해 회전판 위에 차량을 세팅 중인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새 가죽 시트와 매끄러운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 엔진 진동은 없었지만 고요한 전기차 특유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합성된 허밍 소리가 다시 실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스티어링 휠을 꽉 잡았습니다. 영업사원은 짧은 테스트 트랙이 마련된 외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헬멧을 쓴 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그렇게 강력하게 튀어나가 거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세상은 흐릿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섬광 같은 불빛, 그리고 트랙의 커브가 교차했습니다. 저는 몸을 틀어 코너를 감았고 뒷바퀴가 살짝 미끄러지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심장은 귀에 울릴 만큼 쿵쿵거렸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며 부드럽게 멈췄을 때
저는 일부러 미소 짓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분명히 변해 있었습니다. 전기차에서 이렇게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후드에 새겨진 현대 로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네 바퀴 위에서 느끼는 열정의 미래일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제가 볼로냐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신선한 에스프레소 향과 만개한 등꽃 내음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제 여행 가방이 자갈길 위에서 덜컹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뉴욕에서 들었던 전기차의 포효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졌던 차량의 급출발과 가짜 엔진의 허밍. 소리가 제가 감히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회사의 오래된 돌문을 지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에는 누군가 만화 스타일의 로봇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포스터를 붙여놨더군요. 책상에 앉자 동료 파울로가 모니터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절 반겼습니다. 벌써 돌아왔어? 쇼는 어땠어? 라며 장난기 가득 묻더군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재미있었어. 라고만 답했습니다. 파울로는 늘 보던 화려한 콘셉트 모델을 봤을 거라 짐작했지만 제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는지는 설명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V12 엔진 레이아웃 스케치와 연료 분사 패턴 그래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비우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시장 데이터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슈퍼카 판매는 꾸준했지만 전기차 등록수는 급상승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만 20%나 증가했습니다. 마우스를 HYUNDAI-ION-IQON-DYNO 리절츠라는 파일 위에 올려놓고 클릭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매끄럽게 이어지는 토크 곡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은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관자를 문질렀습니다. 이대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포효하는 엔진은 먼지가 된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창업자 베르나르도 발렌티니가 먼지 낀 헛간에서 첫 모터를 만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라면 조용한 전기 모터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겠지만 동시에 혁신을 존중했을 거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복도 끝 디자인 실험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차기 V8 콘셉트의 설계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도면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후두며 살결 같은 종이 감촉을 느꼈습니다. 다른 계획이 필요해.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젊은 디자이너 마르코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사장님? 잠시 머뭇거리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공부하고 싶어.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는 거야. 기술뿐 아니라 그 차가 주는 느낌까지. 마르코는 눈을 깜빡이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한국에 가보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정오쯤 저는 인천 행편도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상사인 루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죠? 저는 다이노 차트와 그 합성 엔진 포효가 코너를 돌며 터지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누그러졌습니다. 좋아. 라며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에 보고하고 쓸만한 게 있으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배낭 하나를 챙겼습니다. 난방 2벌 가장 마음에 드는 노트북 1권, 그리고 최신 엔진 모형이 전부였습니다. 지퍼를 잠그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학생들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봄내음을 만끽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에 뛰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오래된 차고 앞을 지났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그분이 쓰던 공구들이 보였습니다. 병정처럼 가지런히 놓인 렌치들과 하나의 전구 아래 반짝이는 피스톤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첫 번째 모터의 프레임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걸 가져올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위에 누워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ION 시승의 모든 순간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합성된 포효, 파워의 충격, 한 방울의 휘발유도 없이 도로를 돌며 느낀 짜릿함까지.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차가 한때 포효하던 것만큼 속삭일 수 있는 미래를요.
내일이면 계획에 없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알람은 새벽 5시 서울 시간에 맞춰 울릴 예정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저는 작은 서울 호텔 방에서 일어서 앉았고 여행 가방은 여전히 문 옆에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경주용 엔진처럼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아이오닉 5N을 운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테스트 트랙 위에서 말입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꿀꺽 들이켜고 재킷을 집어든 뒤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침 6시쯤 되자 하늘이 연한 파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배달 트럭과 출근길 차량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가 현대연구소 앞에 멈췄을 때 저는 다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건물은 길고 낮게 지어졌으며 먹구름 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 밝은 조명 아래 서 있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키 큰 엔지니어 한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산토로님 어서 오셨습니다. 저는 수석 테스트 엔지니어 김유나입니다. 라고 유나 씨께서 인사하셨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명료했으며 약간의 억양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사하고 그녀를 따라 넓은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바닥은 깨끗하게 닦인 콘크리트였고 머리 위에는 밝은 LED 조명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 도구들이 반짝였으며 매달린 케이블 아래에는 검정, 선명한 빨강, 은색의 서로 다른 색상 아이오닉 N 모델 세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검정색이 마음에 드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유나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기분과도 잘 어울립니다. 진지하고 준비된 느낌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헬멧을 건네주셨습니다. 저속 핸들링부터 시작해서 전력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유나 씨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실내는 마치 보호막처럼 저를 감싸안는 듯한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5점씩 안전벨트를 딸깍 잠갔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부드러운 파랑빛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배터리 잔량, 토크 곡선, 그리고 트랙을 간단히 그린 만화 지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M 모드 버튼을 눌렀고 차량의 허밍 소리가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조수석에 올라타셨습니다. 중앙 콘솔을 탭해 합성 엔진 사운드를 활성화하셨습니다. 오버런 팝과 변속 분립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유나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왜 가짜 소리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 씨께서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정 때문입니다. 저희 드라이버분들이 기어가 바뀔 때의 느낌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라고 유나 씨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차고 문이 열리자 비어있는 아스팔트 서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직선 구간과 코너에는 흰색 선이 그어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주황색 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트레인 근처에는 하나의 플러드라이트만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차량은 완벽한 정숙함 속에서 부드럽게 앞으로 굴러갔고 그 다음 저는 더 세게 밟았습니다. 즉시 아이오닉 5N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허밍 소리가 제 가슴을 흔드는 맹렬한 포효로 커졌지만 저는 그 모든 포효가 정교하게 제작된 사운드 파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코너를 돌았습니다. 뒷바퀴가 살짝 바깥쪽으로 미끄러졌다가 금세 노면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 마치 무용수처럼 드리프트할 때 제 손은 스티어링 휠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바퀴마다 출력을 조절하는 느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전기차가 이렇게 정밀하고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0분 동안 유나 씨는 슬라럼, 제동 구간, 그리고 전력 주행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속할 때마다 차량은 코일 스프링 같은 힘으로 앞으로 튀어올랐고 제동할 때마다 회생 제동이 매끄럽게 작동하며 에너지를 배터리로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살아있는 기계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명령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랩에 다다르자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피트 레인으로 돌아왔을 때 유나 씨께서 저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라고 유나 씨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마법 같은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편견이 아스팔트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기차가 저에게 새로운 형태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포효하는 V12를 향해 뛰는 것이 아니라 제 아래에서 춤추는 전자에 정확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밤새 비행기를 타고 볼로냐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테스트 트랙의 여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였죠. 다음날 아침 본사에 들어섰을 때는 익숙한 가죽 시트와 커피 머신 냄새가 오히려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동료들 앞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걸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가득했고 형형색색의 마커와 반쯤 비어있는 커피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토크 곡선, 배터리 맵, 그리고 캐빈에서 들었던 합성 엔진 포효 파형을 화이트보드에 스케치했습니다. 노트북은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제가 아이오닉 ON을 드리프트하는 영상 클립과 랩타임 비교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이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며 슬라이드를 몇 번이고 재확인했습니다. 옆에서는 충실한 동료 파울로가 인쇄물 배포 자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담하네요, 엘비오. 과연 다들 들어줄까요?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후 4시 이사회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안이 보였습니다. 긴 나무 테이블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그 주위에는 루소 대표님이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습니다. 전설적인 엔진 책임자 엔조 비앙키는 한쪽 눈썹을 치켜세우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뒤로 기대앉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저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긴장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곳 테스트 트랙에서 현대 아이오닉 ON을 직접 운전해 봤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조명을 낮추자 스크린에는 플러드라이트 아래 직선을 돌파하는 아이오닉 ON의 검은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짧은 영상 클립이 재생됐습니다. 0에서 시속 60km까지 4초 미만에 도달하는 가속 통제된 드리프트, 제가 휠을 움켜쥘 때 전기 모터의 허밍이 합성 포효로 터져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댄서처럼 코너를 미끄러지는 순간 정지됐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 소리마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멈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온 어떤 V12 시험보다 짜릿했습니다. 그 다음엔 옆으로 나란히 놓인 랩타임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사 전기 컨셉 프로토타입과 아이오닉 ON의 비교였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차가 트위스티 구간에서 더 빠르고 직선 구간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뛰어났습니다. 엔조도 차트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어서 한국 운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성능과 감성의 조화에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속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어 변화의 느낌 진짜가 아니어도 그 느낌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잠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루소 대표님은 엔조를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의 질문에 제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크로스 펑션 팀을 구성해서 현대 엔지니어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운드 알고리즘을 배우고 토크 벡터링 코드를 분석해 우리 차에 적용하겠습니다. V12의 정신은 지키되 새로운 전기의 열정과 결합하는 거죠. 한 박자 멈춘 후 엔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믿겠습니다, 엘비오. 대표님도 펜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되 매주 보고 부탁드립니다.
테이블 주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이 일었고 긴장감은 조용한 기대감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정리하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유산을 지키면서도 예기치 못한 미래를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서며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 포효하는 과거와 한국의 조용한 정기. 미래가 나란히 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사회실 결정이 난 지 2주 만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가방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엔진 부품, 사운드 녹음 장비, 아이디어가 가득한 제 노트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에 화려한 벚꽃이 분홍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한편으로 두려움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과연 제가 우리 V12의 영혼과 한국의 전기차 정신을 진짜로 섞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현대 R&D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은빛 물결처럼 보였고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김유나 씨와 팀원들이 고개 숙여 밝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단단히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 씨. 저는 새내기 학생처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작업 공간은 유리벽 너머로 테스트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방이었습니다. 벽 하나에는 토크 곡선과 스피커 설치 위치가 빼곡히 적힌 화이트보드가 있었고 가운데 긴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엔진 모형 빈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한국 엔지니어들과 이탈리아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과 회의적인 표정을 번갈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경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운드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속 피스톤 소리와 배기음이 주는 거친 소음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객실 구석구석에 숨겨둔 스피커로 엔진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먼저 RPM별 2000, 4000, 6000 저희 V12 녹음 음원을 들은 뒤 한국 오디오 엔지니어들이 만든 합성 버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핸드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결치는 듯한 깊은 울림이 피크오르고 가라앉았습니다. 유나 씨가 제 눈빛을 살피며 설명하셨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감정을 느끼길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정이야말로 차를 단순한 기계 이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의 열정과 한국의 정밀함이 나란히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토크 벡터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별 실험실 한가운데에는 제 귀에 반조립 상태로 올라간 아이오닉 ON이 있었고 각 휠마다 센서와 다이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동료 마르코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출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세요. 유나 씨가 키보드를 탭하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정은 후륜이 여기서 좀 더 미끄러지게 해줍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죠. 엔진 관성감도 조금 섞으면 어떨까요? 모두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저는 빠르게 그래프를 스케치했습니다. 출력 전달 전에 약간의 지연을 주는 곡선을 그려 보인 거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곧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그래픽 차가 곡선로를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드리프트했을 때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오후마다 우리는 캠퍼스 옆 작은 트랙에서 프로토타입을 시험 주행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달리는 기분은 달콤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후드 아래 스피커와 커스텀 토크 코드를 장착한 수정된 아이오닉 ON에 올라탔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가 퍼지고 곧 가슴이 조여오는 파워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코너를 돌 때 차가 살아있는 듯 살짝 미끄러지자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이 앞유리를 통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된 듯 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과 매콤한 김치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탈리아 팀원들은 망설였지만 유나 씨가 권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폭발적인 맛이 퍼졌습니다. 매콤하고도 새콤하며 아삭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발명 같은 맛이네요. 우리는 차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가족과 꿈 이야기를 나누며 언어 장벽을 웃음으로 녹였습니다. 마지막 날 해가 지는 시각에 우리는 실험실에 모였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운드 시스템과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이 적용된 검정색 아이오닉 ON이었죠. 모두가 침묵 속에 제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살짝 밟았습니다. 부드러운 울림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 더욱 깊이 밟자 포효가 커지며 차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하게 튀어나갔습니다. 트랙 라이트가 번져 보이는 순간 저는 마지막 턴을 멋지게 드리프트하며 달렸습니다. 멈추자 기쁨과 자부심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환한 미소로 둘러싸 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술뿐 아니라 이탈리아와 한국의 정신까지 하나로 결합해 전기차가 주는 감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차를 만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볼로냐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따뜻한 이탈리아 공기가 마치 반갑게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옷 대신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끄러운 회사 차량에 올라 사이프러스 나무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산타가타 볼로네제에 가까워지자 공장의 오래된 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렘과 긴장으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사 메인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니 우리 프로토타입 전기 슈퍼카를 위한 공간이 말끔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조명 아래 낮고 넓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보닛 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디자인과 한국 엔지니어링이 드디어 한데 어우러진 차였습니다. 저는 갓갈린 가죽 냄새와 기계유의 은은한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집 같기도 하고 새로운 무언가 같기도 했습니다. 작은 엔지니어 디자이너 팀이 차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파울로가 프레스 초대장 몇 장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모터클럽 행사에서 내일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그가 하나를 건네줄 때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자리에 모인 얼굴들을 보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존중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믿고 지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트랙은 기자들과 사진가, 자동차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양이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차 옆에 마련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루소 대표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라고 저는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두 전통이 결합된 새로운 슈퍼카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의 엔진 포효에 대한 열정과 한국의 전기 기술이 만나 탄생한 기계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짧은 영상을 띄웠습니다. 서울 테스트 트랙 장면, 아이오닉 ON 드리프트, 이탈리아 연구실 풍경, 밤늦게 이어진 사운드 튜닝 세션 등이 차례로 재생되자 관객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말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면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차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부드러운 파랑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잠갔습니다. 엔진 버튼은 매끈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깊고 살아 숨쉬는 포효가 흘러나왔습니다. 절반은 실제 엔진 소리, 절반은 전기 허밍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트랙 위로 부드럽게 나갔습니다. 관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가속 페달을 밟자 차는 단추를 누른 순간처럼 힘차게 앞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허밍은 강력한 포효로 커져 차고 벽을 울렸습니다. 첫 코너를 완벽하게 돌며 지연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토크 벡터링이 뒷바퀴를 어루만지듯 살짝 밀어주었고 소리는 음악에 상승하는 코드처럼 음정이 바뀌었습니다. 결승선을 지날 때 저는 손을 스티어링 휠에서 떼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리자 관중은 박수와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사람들은 차를 만지며 질문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거의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패독에서 기자들이 제 느낌을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한 젊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차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를 미래로 몰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중해 언덕 너머로 해가 지자 저는 프로토타입 옆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은은한 허밍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여정이 가르쳐준 단순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디어 사이의 벽을 허물 때 진정한 혁신을 위한 공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엔진이 포효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을 열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엘비오 산토로의 여정 어떠셨습니까? 이탈리아의 엔진 포효와 한국의 전기 혁신이 만나 탄생한 슈퍼카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문화가 합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경험,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특별한 협업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다음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